어제 이 시간쯤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화이자의 빅딜 소식이 나왔었죠. 30분 만에 회사에서 이 관련 보도를 부인했습니다만 어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기저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화이자에 어떤 빅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투자자들을 해석했던 모양이고,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제약 그리고 백신 관련 전문가들도 아마도 그동안 꾸준히 화이자와 어떤 모종의 거래나 이야기가 분명히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 보니까 금융시장도 여기에 힘을 싣고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주요 경제 지표인 하나인 21일 날 현지 시간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반도체 회사 CEO들뿐만 아니라 백신 회사 대표들끼리도 만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CEO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미국의 백신 제약 회사인 모더나와 또 노바백스를 만나서 위탁 생산을 협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백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특히 이 취재를 종합해 보면 모더나 백신 생산을 국내 위탁 생산 CMO 업체가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에 모더나 백신 원료가 한국 항공사를 통해서 국내에 반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다는 것,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계속 신중에 신중을 기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짓누르면서 어제 미국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 기대치가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언급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김중원 투자전략 팀장이 나오는 날인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금리가 앞으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성장주들이 꺾이고 금융시장도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의 직격탄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은 이제는 기대할 게 없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변곡점이 될지 오늘 저희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4월 PPI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6.8% 오르고 2017년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저희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라서 관련 주식이 투자 대안이 되고 있지만 철강석 가격이 오르면서 PPI 지수가 또 오르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데에서 원가 조달 부담이 생긴다는 그런 이슈가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기업의 이익 가치가 훼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호재도 좋게, 어떤 호재나 악재도 좋게 해석을 하던 주식시장이 요즘에는 악재에 상당히 예민해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B2, 이른바 대출 투자 가열로 지난 4월 은행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사상 최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정책 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이 16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직전 월보다는 2.5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기타 대출이 11조 8천억 원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났나 봤더니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의 영향이라고 한국은행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많이 하면서 특히 SKI 테크놀로지 청약 증거금이 4월에 80조 원 넘게 몰렸는데 이게 다 대출 투자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B2가 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최근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죠. 자동차주들은 사실 나쁘다고 볼 수도 좋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타이어 관련주들이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저희 이 시간에요. 5월 수출 동향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품목을 보니까 주로 자동차가 358% 늘었고 자동차 부품도 316% 늘었습니다. 이 소식을 보고 자동차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에 대한은 완성차도 있지만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로 좀 이동해야겠다라면서
타이어주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특히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860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동기 대비 75% 늘었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연구원들은 타이어 판매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 특히 중국과 유럽, 북미, 한국의 타이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타이어 판매 회복이 상당 기간 빨라서 단가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 관련 업체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넥센 타이어 목표 주가도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금호타이어와 넥센 타이어 그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늘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반덤핑 과세에 부담 요인은 존재한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 골프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골프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좋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자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좋은 시장에 뭐가 있을까, 투자자들이 이런 좋은 시장을 찾는 것에 분주한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골프 시장입니다. 세계 3대 골프용품 업체로 꼽히는 곳 중 두 곳인 아쿠슈네트. 이 아쿠슈네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타이틀리스트와 푸초이 등의 대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쿠슈네트와 캘러웨이 주가가 최근에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쿠슈네트 홀딩스 주가가 한 달 새 15% 넘게 올랐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매출이 42% 늘었고 이익은 무려 461%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캘러웨이 역시 주가가 올해 초보다 39% 넘게 뛰었는데 이와 같은 골프 열풍의 수혜를 아쿠슈네트와 캘러웨이가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에도 관심을 넓히면서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금요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 예상 영업이익이 8,8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한국전력 1분기 영업이익이 5,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넷마블의 영업이익은 8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활동이 없었던 만큼 실적은 부진할 것 같지만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돌 그룹의 활동을 전개하는 만큼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전문가들도 관련 주식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한상진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은 그 금융주 관련 종목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은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고요.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면서 긴축 재정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 시장 역시 대부분 종목이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경우에는 기술주 낙폭 똑같지만 가치주들도 동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조정을 겪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관련된 부분, 철강, 구리, 알루미늄 등의 가격이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를 좀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은 좀 주목은 해서 유심히 봐야겠지만 크게 오른 만큼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우선 시장의 방향성은 경제가 재개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기존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 중심 시장은 지속적으로 사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주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기준금리는 저금리 기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으로 금융주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퍼를 받는 저평가 섹터이고요.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고 유동성을 억제시킬 필요와 동시에 그리고 원자재 사이클로 인플레이션이 좀 진행이 되면서 금리를 상승시킬 요인이 지금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낸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KB금융, 신한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등이 있고, 그리고 증권주는 뭐 DB금융투자,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등, 그리고 보험주도 DB손해보험,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이 있는데요. 금융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제 KB금융을 가장 유심히 일단은 보고 있고 탑픽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우선 KB금융은 1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인 1조 2,701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관련 실적은 은행을 포함해서 증권, 보험, 카드, 그리고 전 계열사가 고르게 성장을 하면서 기록한 실적이기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도 안정성을 좀 보였던 부분이 좀 유심히 보이고요. 그동안 KB금융에서 약점으로 보였던 생명보험에서도 프루덴셜 생명을 인수하면서 보강한 부분이 약점으로 보일 부분도 이제 제거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간 금융에서 그 비은행 강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환원 등에 대해서 리딩뱅크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주요한 ESG와 디지털 부분에서도 대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어 금융주들의 재도약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역대급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으나 은행주들의 저퍼는 여전히 코스피퍼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이 지금 현재 뒷받침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재도약할 수 있던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그 눈부신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증권주가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증권주 역시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은 되나 올해는 그 공매도 재개, 가상화폐 등의 대체 투자 등으로 인해 관련해서 작년보다는 좀 관심이 식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은 기본적으로 그 배당주로 하방이 좀 일정 부분 막혀져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주목해도 좋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